안녕하세요. 어제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고 가족이나 파트너들에게 칭찬 좀 하셨나요? 오늘은 자기계발 두 번째 시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볼 건데요. 이 책은 김미경 대표가 정말 좋아하고 저 같은 교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죠. 트렌드 분석가인 김용섭 소장은 얘기해요. 코로나 이후 진짜 위기가 닥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지 않으면, 즉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을 혁신하지 않으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새로운 세상에서 저와 같은 대학 교수를 비롯한 우리 생존 문제를 뼈아프게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대학 무용론, 대학 갈 필요 없다 라는 대학 무용론을 보면서 여러분은 철밥통 대학 교수들 꿀 좋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대학 무용론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지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최신 지식을 공부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대학이 망하고 대학 교수가 쫓겨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회사가 망하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망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팬데믹이 끝나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가 본격화돼요. 팬데믹으로 기업들의 디지털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5년쯤 당겨졌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1명 생기면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건물을 폐쇄하고 물류센터를 닫아야 했잖아요. 팬데믹 이전에도 많은 업무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생산성이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높았지만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에 의한 리스크까지 겹치자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늘면서 기업은 골치 아파했고 직원들은 행복해했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고 있어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가 점점 증가하면서 누가 성과를 내는 핵심 인재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서 실력이 없는 직원은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더구나 재택근무 가능한 업무 가운데 핵심적이지 않은 업무는 AI에게 맡기거나 외주를 주는 형태로 기업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있어요. 10년 후 미래의 사람들에게 2020년, 2021년은 코로나의 해가 아니라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해로 기억할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 그렇다면 로봇과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들이 대체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진짜 실력자가 되어야죠.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그런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뭐죠? 직업이 학생인 사람. 이 시대는 기술과 지식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예전에 배운 걸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서 계속 진화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반병헌 씨는 답답한 업무 지시를 받아요. 1년간 발송된 등기우편의 발송 내용을 조회해서 인쇄하고 보관하라는 거예요. 3,900건이 넘는 우편물을 일일이 조회해서 인쇄하려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온갖 집안일을 했던 신데렐라가 떠오르시죠. 반병현 씨는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대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크롤러를 만들어서 작업을 끝내요. 단 하루 만에. 그도 크롤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지만 구글에 검색해서 배워가면서 했어요. 그 덕에 정부기관 자문도 하고 상도 받고 강연도 다니고 코딩하는 공익이란 책도 써요. 왕자님을 만난 행운이 아니라 본인이 해결책을 찾아서 대박이 난 현대판 신데렐라, 반데렐라. 사실 반데렐라는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김이 세죠? 조금. 그런데 반데렐라보다 더 똑똑하고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는 공익이 있었을 텐데 다들 관성적으로 일을 했는데, 반데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프로그래밍을 배워가며 혁신하죠. 아는 것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르는 것도 배워가며 실행하는 시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돼야지만 성공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첫 번째, 언러닝과 리러닝이 필요해요. 뉴노멀 시대의 가장 큰 적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 익숙한 방식을 버리는 언러닝을 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다시 배우는 리러닝이 필요한데, 과거를 버리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계속 공부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해야 하는 공부는
5가지 필수 공부와 4가지 C예요. 5가지 필수 공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테크놀로지만 볼게요. 앞에서 공익 사례 보면서 이런 생각했죠. 역시 카이스트 출신은 달라. 그런데 이제 코딩은 기본인 시대예요. 카이스트 출신, MIT 출신만 코딩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코딩을 직접 하든가 코딩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잘 시킬 수 있든가 코딩을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키울 능력이 있어야 하는 시대예요.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 새로운 하이텍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수인 기술이 상식이 되는 시대예요. 코딩 외에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핀테크,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우리 일상과 산업을 바꿀 기술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나는 뼛속까지 문과라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한말, 서구 문물이 들어올 때 익숙한 예것만을 고집하다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여러분의 경제자산을 쌓기도 힘들 뿐 아니라 있는 경제자산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돼요. 4가지 C, 이건 5가지 필수 공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해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협업이 필요하죠. 5가지 필수 공부와 4가지 C를 기본으로 쌓아두면 여러분의 전문 분야와 결합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도 유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부 공동체.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파트너들에게 강의하기 위해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배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박사를 받았다고 해서 마케팅을 아는 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마케팅을 알게 되죠. 특히 하기 싫은 공부일수록 테크놀로지 같은 공부일수록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배움이 깊어집니다. 자기계발 2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그런데 과거를 버리는 용기, 새로운 걸 배울 용기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앞서 본 공익근무요원 사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 반복 업무가 익숙한데 처음에는 6개월이 걸릴지 몰라도 타이핑 속도를 빨리 하고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면 3, 4개월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모르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울 용기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줌을 배우고 A클릭 장수를 배운 것도 용기를 내서 언러닝 한 후에 리러닝을 한 거잖아요. 이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해? 그냥 예전 방식으로 사업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돌이켜보니 어때요? 용기 내서 배우길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PF 21년이 여러분 비즈니스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원년이라면 PF 22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도약할 해잖아요. 2번째, 공부 공동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리더십 2번째 책으로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을 볼 건데요.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님 책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월급쟁이 권오현 회장으로부터 초격차 전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현 회장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은 꼭 오세요. 경제, 자산,